안녕하세요. 오늘은 졸배투시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에 대해 설명드리기 이전에 국내의 위암 발생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몽골,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암이 위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약 98%인데 비해 전이성 위암의 5년 생존율은 7.5%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허투라고 하는 바이오마커는 위암 환자의 약 10에서 15%에서 발현이 되고 있고, 허투를 표적으로 한 항암제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허투 바이오마커가 없는 환자는 표적 치료제가 없었던 데 비해 클라우딘 18.2를 표적으로 한 졸베투시맘이 나오면서 허투 음성인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딘 18.2는 전이성 위암 환자의 약 30에서 40%에서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베투시맙 상품명 빌로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딘 18.2 양성, 허투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서남 또는 위식토 접합 후 서남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로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기만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환자분들 폴폭스라고 하는 항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폴폭스 같은 경우는 플루오로우라실과 옥살리플라틴의 병용요법을 의미하고요. 카폭스라고 하는 항암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케폭스 같은 경우는 카페스타빈, 네, 옥살리플라틴이 병용된 항암학 요법입니다. 그래서 폴폭스나 케폭스의 이제 빌로이를 병용한 요법이 현재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제1주기 1일 처음 항암을 맞을 때는 800mg/m제곱을 투여를 하고요. 유지 용량으로 3주에 한 번 600mg/m제곱 또는 2주에 한 번 400mg/m제곱을 투여하게 됩니다. 최소 2시간 동안 정맥 내 주입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조금 느린 속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30에서 60분에는 이제 조금 느린 속도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는 약 2배에서 4배 정도 속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내약성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매번 이 약을 주입하기 이전에 메스꺼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구토 예방약을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입 관련 반응과 과민 반응입니다. 이 주입 관련 반응은 주사를 맞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으로 대개는 주입 속도하고 관련이 있고요. 과민 반응은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대개는 주사를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수시간, 드물게는 수일 이내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발생률은 각각 18 그리고 3.2%로 보고가 되고 있고, 투여하는 동안과 또 투여 종료 최소 2시간 동안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주사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주사 맞는 동안 또 주사 다 맞고 집에 가시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은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허가사항에서는 주입 관련 반응이 이제 메스꺼움 구토, 복통 발열 오한, 또 흉부 불편감. 과민 반응으로는 두드러기, 반복적인 기침, 쌕쌕거리는 소리 등으로 기재가 돼 있으나 어떤 증상이 있든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메스꺼움 구토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는 항암을 맞자마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오래 가게 되면 항암이 다 끝나고 일주일 뒤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 항암 주사 맞은 날,
그리고 그 뒤에 노집에 계시는 동안도 메스꺼움과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 꼭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졸배투ක්시맙에 의한 오심구토는 첫 주기 처음 맞을 때 가장 흔히 발생했고 그 뒤에는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번 이 약을 주입하기 전에 구토 예방약을 맞게 되고요. 졸배투ක්시맙은 이제 항암제 중에 구토 유발 가능성이 순번을 매겨봤을 때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위험군이란 구토 예방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90% 초과의 확률로 토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돼서 반드시 구토 예방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5번째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과민 반응과 주입 관련 반응, 메스꺼움 구토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6번째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20% 이상 혹은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 기재를 해 두었는데요. 이 졸배투ක්시맙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위약군 대비 5% 이상 차이가 나며 또 15% 이상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약군 같은 경우는 이제 졸배투ක්시맙은 맞지 않고 다른 항암항 요법만 한 치료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졸배투ක්시맙을 맞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발생률이 차이가 있었고 또 빈도가 높았던 이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로우로우라실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한 환자군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메스꺼움이 82%, 또 알부민 감소가 78%, 구토가 67%, 식욕 감소가 47%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스타빈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한 캐폭스 항암에서는 호중구 감소가 76%, 메스꺼움이 69%, 구토가 66%, 백혈구 감소가 66%, 알부민 감소가 66%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두 임상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빈도가 있었던 거는 이제 메스꺼움 구토가 50% 이상의 확률이었고요. 알부민 감소도 50% 이상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식욕 감소와 혈당 감소가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스꺼움 구토는 우리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졸배톡시맙에 의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서 반드시 항구토제에 복용이 추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시기는 항암을 맞자마자도 나타날 수 있고 오래 간다면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뒤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항암에 의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하기 전에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아킨지오라던가 에멘드라고 하는 알약, 캡슐 처방이 날 거고요. 혹은 에멘드를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전 처치를 시행을 해주실 거고 또 치료약,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을 받았다면 집에서 메스꺼울 때 혹은 토 나올 때 참지 마시고 약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식욕 감소도 50%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빈도가 있는 항암 부작용이었는데요. 환자분들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루에 5끼 조금 식사를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먹고 싶은 음식 드시고 새로운 음식도 시도해 보시고 혼자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거운 환경에서 식사하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다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입맛이 없어. 밥 먹기가 힘들어 할 때는 당연히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세요. 식욕을 촉진하는 약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알부민 감소는 이제 50% 이상에서 보고가 됐었고요. 또 혈당 감소도 이제 꽤 확률이 높았는데요. 우리 병원 올 때 이제 정기적인 임상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입 관련 반응과 과민 반응입니다. 주입 관련 반응은 이제 주입을 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으로 대개는 주입 속도하고 관련이 있었고요.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사 맞은 직후에, 그리고 주사 맞을 때, 그리고 드물게는 주사 맞고 수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시는 동안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열이 나고 춥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고 빨개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